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고요. 일단 금요일에 이 4%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 단기적인 저점을 깨는 그런 너무나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78%, 더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6%대로 코스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미국 나스닥 선물 그때 당시에 선물 시장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홀딩스나 퓨처엠에게도 분명 안 좋은 영향을 주었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압력을 준 것도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오늘 끝난 이 나스닥 시장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끝난 나스닥 시장이 지금 미국의 이 채권 금리 급등의 기술주 랠리가 중단되면서 나스닥이 1.5% 정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도 급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또는 S&P 500이나 S&P 500도 1.24%, 나스닥도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iShares ETF 시장도 볼게요. 우리나라 iShares ETF 시장을 보면은 iShares ETF 시장도 거의 6% 가까운 하락으로 정말 크게 많은 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야간 선물 시장도요, 0.6% 정도 하락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분명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분명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현재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월요일에 그런 하락이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포스코홀딩스가 과연 진짜 이게 고점에 대한 신호가 최근에 나왔고 조정이 더 깊어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 일단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던 건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또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한번 1,500원 근처까지 또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리스크 오프 또는 코스피에 대한 과열 부담, 결국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찍자마자 바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꽤나 많이 나온 거, 그건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강력하게 했다라, 특히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가장 강력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외인들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수익들이 많이 났었던 2차 전지나 AI 반도체 또는 경기 민감주를 좀 축소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 또는 고베타 성장주였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이거는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개파락에 대한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이걸 인지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개장 초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과연 이 시장이 뭔가 지금 하락을 하는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추세가 계속 하락에 대한 추세로 이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 이후의 박스권 이후의 반등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우리나라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미국 반도체 선물이나 외인들에 대한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 이제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우리가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물량을 쓸어 담아야 한다라고 제가 좀 브리핑을 해 드렸어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 분명 시장에 대한 악재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시장에 대한 악재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크게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한국 iCEO ETF 시장이나 또는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분명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로 주가가 올라오는 만큼 결국 시장에 대한 추세가 완전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는 저는 계속되어 갈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런 단기적인 조정과 상승에 대한 파동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이 너무나 중요할 것이고 현재 우리가 앞으로 정확한 타점들을 또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좀 보여드릴 거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는 이 저점 바닥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이 3파동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은 올라가는 그 상승 파동에 따른 조정 단계다. 그리고 조정 단계일 뿐이고 우리가 진짜 목표하는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조정 또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저는 떨어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요일에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더 크죠. 근데 그런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진짜 무서워할 자리가 바로 이런 20선이 이탈되는 자리야. 중요 구간이 이탈되는 그런 자리에선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때부터 또다시 많이 터질 것이고 그런 개인들의 유동성을 누가 잡아요? 네. 외인들,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이 다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그만큼 여러분들 최근에 뭐 외부적인 요소들 또는 이란 사태에 대한 부분들 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뭐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지금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실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성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게 진짜 고점이 나온 조정인지 아니면 단순 조정 뒤에 또 올라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 특히나 퓨처엠 같은 경우는 홀딩스에 대한 저점 바닥 단계에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타점 위주로 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대응들 위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아직 저 박프로와 함께 좀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과 또 타점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고 또 바쁘다 보니까 평일에 이런 제가 최대한 영상을 또 빨리 찍어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을 못 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매일 보기도 힘들어. 또 구독자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실시간으로 막 맨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런 정확한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으면 우리 좋은 결과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 이런 정확한 타점이나 대응들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이런 정확한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포스코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뭐 메모리, 반도체, 피지컬 AI, 전력 인프라 정말 많은 섹터들이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런데 아직도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이제 이 AI 시대에 폐배터리나 이 희귀 금속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딱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금속 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나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때문에 광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너무나 반도체, 메모리, 뭐 전력, 원전 이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수단매가 돌 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섹터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한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저점 바닥에서 아직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항상 부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한 부족도 이미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직 주가에서 뜨지 못한 건 금속과 자원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자원 쪽에 대한 과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런 금속 자원들도 AI, 전력, ESS, 로봇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AI 시대는 결국 전기를 먹는 시대고 전기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금속 관련된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이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림 로봇을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확실한 매수 관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끝없이 상승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앞으로의 상승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 나갈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림 로봇도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제가 그 피지컬 AI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이 섹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정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있는 앞으로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섹터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